있습니다.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에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지명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핵실험을 강행하면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유로화 강세 현상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7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서울경제신문의 조민규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반등해서 1950선 회복이 됐는데요. 잠시 뒤에 기자 연결 다시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에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진영부 위원장은 오늘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새 정부 주요직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 후보자는 자신과 같은 보통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세우겠다고 하는 당선인의 의중은 보통 사람을 중히 여기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정확하고 바르게 대통령을 보필하는 것이 책임 총리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 후보자는 경남 하동 출신의 69세로 성균관대 법정대를 졸업해 부산지검 검사장과 법무연수원 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새누리당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5년 만에 부활한 장관급 국가안보실장에는 전남 광주 출신인 65세의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내정됐습니다. 또 장관급으로 격상된 경호실장에는 부산 출신인 64세의 박흥렬 전 육군 참모총장이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핵실험을 강행하면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뉴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선제 공격을 가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떤 것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런드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우선 추진하되 이 외에도 외교와 군사, 금융 부문 등에서 가능한 모든 압박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도 북한의 3차 핵실험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7일 유로화 강세 현상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최근 유로화 강세를 유로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전체적으로 실효 환율이 장기적인 평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유로존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의 경기 전망을 재확인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환율이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에 중요하다며 환율이 인플레이션 리스크의 변화를 가져올 경우를 대비해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현지 시간으로 7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경제 전문가들이 개발한 계량 모형과 경제 전문가 대상 조사 등의 기법을 사용해 경제 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올해 경제 성장률이 2.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판매 부문과 부동산 시장이 부진에서 벗어나고 중국 경제의 회복으로 무역도 호조를 띠는 데다 유럽 문제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낙관론의 근거로 꼽았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24%는 올해 미국 경제가 3% 이상 고성장한다고 밝힌 반면 경기 침체에 빠진다는 답변은 17%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203조 원으로 전년도에 192조 4천억 원보다 10조 6천억 원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국세 수입이 2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세 증가율은 5.5%로 최근 5년간 평균 4.8%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안보다 2조 8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은 늘어났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은 줄었습니다.
소득세는 전년에 비해 3조 5천억 원,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각각 1조 6천억 원, 1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짧은 명절 연휴 때문에 올해 설전 화폐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열흘 동안 시중에 공급한 화폐 순 발행액은 4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 줄었습니다. 화폐 발행은 4조 8,600억 원으로 2.7% 감소했으며 화폐 환수액은 5,100억 원으로 15% 줄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설 연휴가 3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짧아져 화폐 공급량이 소폭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 자세한 내용 들려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조민규 기자를 연결합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7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9.13포인트, 0.99% 오른 1950.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전날 약세를 보였지만 일본 엔화 환율이 상승세를 멈추며 자동차 업종 등에 대한 투자 우려를 약화시켰습니다. 개인이 1,33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18억 원, 655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65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과 통신업, 보험, 종이목재 등이 내렸지만 운송장비와 전기전자, 제조업 등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LG화학 등이 상승한 반면 삼성생명과 한국전력, SK하이닉스 등이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이른바 현대차 3인방이 저가 매수에 나선 외국인으로 인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NHN이 게임 사업 분할과 관련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며 1.07% 올랐습니다. 반면 GS건설이 지난해 4분기 실적 악화로 인해 7% 하락했고 쌍용건설이 장 초반 12.06% 하락하다가 자본 전액 잠식 가능성으로 인해 거래소 규정에 따라 매매 정지됐습니다. 거래량은 2억 8,607만 주, 거래대금은 3조 8,43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동안 매도로 일관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전기전자 또 자동차를 중심으로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올랐었는데요. 자,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증시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외국인이 매수로 방향을 틀면서 그칠 줄 모르던 코스피 지수의 하락세가 한풀 꺾였지만 전문가들은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어 추세적 상승으로 연결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오른 것은 그동안 엔화 약세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됐고 명절 연휴를 앞두고 매도세가 대부분 소진된 점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추세적 상승장으로 돌아서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데 무게를 둡니다. 최석원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의 차익거래 매수 잔액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달 중순까지는 수급 측면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엔화 약세 흐름이 멈췄다는 인식이 정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말까지는 국내 증시가 강한 반등을 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성국 대여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국내 증시의 환율 민감성과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이 과했다는 인식이 점차 형성되고 있지만 긴 호흡으로 볼 때 당장 반등을 이끌 만한 요인이 없다며 중국의 전인대가 예정되어 있고 또 미국의 부채 한도 확대 문제가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3월 중순이 되어서야 증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글로벌 펀드 운용사 뱅가드의 매물 부담도 3월까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벤치마크를 기존의 MSCI에서 FTSE로 변경한 뱅가드는 지난달 10일부터 벤치마크 변경 작업을 시작하며 한 달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2조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곽충보 삼성증권 연구원은 뱅가드의 국내 주식 매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뱅가드 매물 부담은 1, 4분기 중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된 소식은 조민규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조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4달 부도 위기를 맞은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자초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어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유는 10일까지 50여억 원의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용산 개발 사업의 시행을 맡고 있는 드림허브 이사회 소식 자세히 듣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박성우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박성우입니다. 예, 어제 이사회에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는데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네, 자초를 막기 위한 자금 마련의 길은 확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금 확보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드림허브는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자산담보부 유동화 기업어음인 ABCP 3,073억 원 발행과 제3자 배정 방식의 전환사채 발행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사회에는 이사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ABCP 발행 안건의 경우 민간 출자사 7명 전원이 찬성을 했고 코레일 측 3명 중 2명은 기권, 1명의 반대로 통과가 됐으며 12 발행건은 이사 전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13부는 드림허브가 무단으로 용산 부지를 사용한 부당 사용금 420여억 원을 배상하라며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예, 이사회 결의로만 보면 3,500억 원 정도의 추가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한시름 놓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자금 마련 방안은 마련됐지만 당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 달 정도 남은 부도 기한 안에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ABCP 발행 안건의 경우 반환 확약서를 코레일이 제공해야 가능한데 여전히 코레일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이사회가 반환 확약서 제공을 부결시킨다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드림허브로서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불가능합니다.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지급받을 420억 원의 배상금도 당장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배상 지연 이자가 연 20%에 달하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대법원 상고까지 갈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자금 마련 방안 외에 드림허브가 코레일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 안건도 이번 이사회에 상정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드림허브 이사회는 랜드마크 빌딩 2차 계약금 4,342억 원, 그리고 토지 오염 정화 공사비 1,942억 원, 토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 원 청구 등 3건 총 7,094억 원 규모의 소송 제기건을 이사회에 상정했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코레일의 협조가 필요한 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업 정상화가 더욱 요원해진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출자사들은 코레일이 ABCP 발행에 어떻게 협조하는지에 따라서 소송건에 대한 입장도 다시 정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정상화될지 시선이 곱지 않은 모습도 있고요.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부도 위기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 간 극적인 타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용산 개발 사업이 자초될 경우 출자사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사업 자체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출자사 모두 부도만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최초 주관사였던 삼성그룹의 움직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룹 내부에서 사업 재검토설이 나온 만큼 추가 자금 지원 등 입장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박성우 기자였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이 지난해 4분기 미국 시장에서 3위 플랫폼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윈도우 폰 운영체제는 4분기 미국 시장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와 애플의 iOS에 이어 3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줄곧 이 자리를 유지하던 블랙베리 OS는 윈도우 폰의 성장에 밀려 점유율 순위가 4위로 떨어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BMW 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오토바이를 제작 결함 발견으로 리콜 조치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은 주행 성능 향상을 위해 설치한 핸들 좌우 패널이 규정보다 약하게 고정돼 패널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으로 이뤄졌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 제작돼 BMW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600 스포트 647cc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비인기 종목의 저변 확대를 위해 내달 배드민턴단을 창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남자 선수 6명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감독은 2012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성한국 씨가 내정됐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여자팀을 인수해 배드민턴 남녀 혼합팀 구성과 전용 경기장 조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맥도날드는 9일부터 13개 제품 가격을 평균 2.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 품목은 버거류와 디저트류, 아침 메뉴 등이며 제품별로 100원에서 300원 오릅니다. 맥도날드 측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000원에서 2,000원대로 출시된 행복의 나라 메뉴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